안녕하세요. 정기준 원장입니다. 오늘 주식시장 하락했습니다. 코스피가 1.6%, 코스닥이 2%나 하락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텔레파시를 꼭 보셔야지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어제 제가 텔레파시에서 말씀드린 부분들 정확히 기억하시나요? 어제 주제 뭐였어요? 재료 노출과 관련된 부분이죠. 어쨌거나 유감인 거는 당장 오늘부터 주식 비중 축소하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어제 내용 다시 돌려보시면 나올 거예요. 어쨌거나 조심을 해야지 되는 위치긴 했었고, 일부 좀 그럴 만한 부분들, 미국 부양책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 이제 종목 테마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어제 백신 관련돼서 정부 어떤 발표가 나왔을 때 여행 관련주들, 그러니까 컨택트 관련주들은 오르지만은 셀트리온 하락한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바로 오늘 이렇게 돼버리네요. 국내 주식 시장이 아시아 증시에서 다른 증시들하고 다르게 더 많이 하락한 게 바로 국내 삼성바이오하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관련 종목들. 코스닥이 유독 많이 하락한 건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바로 말씀드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라고 꼭 찍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텔레파시를 그냥 안 보고 지나치시느냐 보고 지나치시느냐에 따라서 내일장 대응하는 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휴가라든지 다른 일이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내일장 텔레파시를 보내드릴 건데요. 꾸준하게 잘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면 기분이 안 좋아요. 물론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했던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한다는 것은 어떤 투자자에게도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에 더 많이 하락했죠. 920 오늘 장 초반에 오히려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회는 있었죠. 주식을 축소할 기회를. 근데 생각보다는 좀 더 빨리 그게 나타난 것 같긴 해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당장 오늘부터 주식 비중을 축소하자는 얘기는 드렸지만, 환율 한번 보실게요. 연동된다는 말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환율을 보시면은 환율이 0.3% 올랐어요. 시장 하락하고 연동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외국인 동향을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또 많이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외국인 주도의 하락세. 그러니까 재료 노출과 관련된 부분하고 좀 연동되는 분위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 봅니다. 시장은 끝났냐? 시장은 본격적인 추세적인 아주 좀 기분 안 좋을 정도의 약세, 하락세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의문. 주식 비중을 줄이라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어제 내용을 보시면 모든 주식을 공격적으로 내다 팔아라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고, 물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도 생각은 해봐야지 될 거고, 결국에는 위험관리 차원에서 20-30% 정도의 주식 비중을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얘기는 조정을 보이고 다시 오를 거라는 거죠.
이 시장의 랠리를 끝은 몰라요. 당장 내일만 보고 투자할 건 아니에요. 당장 다음 주만 보고 투자할 건 아니에요. 자, 오늘의 특징주 LG전자입니다. 오늘의 특징주, 제가 볼 때는 이 LG전자의 오늘 6.5% 급등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그대로 보여줘요. 실적 좋다 이거예요. 실적에 관한 이슈, 4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3분기, 4분기 다 모두 다 좋아요. 그러니까 커버가 되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올해 3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20-30% 수준의 영업이익 증가세, 고무적이죠. 근데 단순하게 실적이 좋다라는 것은 LG전자에만 해당되는 내용일 거고, 오늘 지수가 1.6%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LG전자가 6.5%나 올라주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상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실적이 이렇게 되던 말던 간에 만약에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 이렇게까지 오를 수가 없는 거죠. 6.5%나 오를 수는 없는 겁니다. 소폭 올랐겠죠. 그런데 이렇게 실적 이슈가 좀 나왔는데 시장 하락했을 때 올라준다는 건 시장의 수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건덕지가 있으면은 무조건 강력한 매수가 어디선가 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미하는 건 웬만하면 시장은 갈 거라는 거죠. 코스피 지수 단순히 3,000? 거기서 끝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어디서 힌트를 얻냐? 바로 LG전자에서 힌트를 얻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추천주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면, 여기서 만약에 힌트를 얻는다면 어떤 종목들을 주목을 해봐야지 될까? 실적이 좋아지거나 현재도 괜찮은 종목들은 많이 올라가겠구나, 주가가. 자, 사실 그 시장, 매 시장에서 나오는 이슈들, 백신주 갔다가 오늘 또 콜드체인 관련된 종목들, 백신을 운반하는 냉동시설과 관련된 종목들이 또 급등을 했고, 매번 정치성 관련 종목들도 오늘 좀 올랐었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시시각각 변하는데 계속 왔다 갔다 수수료 떼이고, 또 한번 손절 못 치면은 미끄러질 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개인 투자자들도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부분들, 자, 시장이 받쳐주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지 됩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는다면은 저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접근할 위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 실적 부분. 자, 올해 놓고 볼게요. 올해는 코로나라는 엄청난 복병이 있었고, 걸림돌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하반기 보시면 2분기에 주춤했지만은 하반기 상황이 괜찮습니다. 내년의 실적 전망치도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높지 않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가지 생각들에서 지난번에 테슬라 얘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테슬라의 주가가 그렇게 올라간다면 결과적으로
테슬라만 전기차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고, 테슬라만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테슬라는 지금 어마어마한 PER, PBR을 적용을 받아요. 그러면 다른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자동차주들도 그만큼의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반영을 할 거라는 거죠. 한국에는 현대차, 기아차가 있고요. 많은 자동차 부품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자고요. 현대차, 기아차 전체적인 자동차 업종의 성장성을 녹여서 적정 PER을 높게 간다면 부품주들 PER도 당연히 덩달아서 높여야지 맞겠죠.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만약에 대박 나는 투자들을 본다면 실제로 가벼운 종목들이 더 날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적 안정적이고 가벼울 수 있는 종목들.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그렇게 가볍지는 않을 거지만 우리는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겁니다. 실적 좋고 그렇게 무겁지 않고 한국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어떤 마케팅이 어닝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지 될 거고. 자, 내일장 텔레파시를 보시면은 뭔가 계속 보일 겁니다. 자, 시장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지금은 이제 뭐 큰 그림들을 말씀드렸으면은 내일 우리가 대비해야 될 부분들 살짝 좀 엿본다면 시장이 조정이 보일 때 강력한 모멘텀이 또 정치 테마 쪽에서 나옵니다. 날씨도 쌀쌀해지고 하다 보니까 정권에 대한 어떤 호기심들 이런 것들이 또 테마성에서는 정치 테마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역전된 지지율 판을 보고 계시죠? 이런 점들 본다면은 그 모멘텀도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정치 관련된 종목 중에서 역전된 지지율들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콜드체인 이슈가 있었는데 콜드체인 이슈 때문에 일신바이오가 오늘 상한가까지 올랐죠. 내일신문이 아니고 일신바이오죠. 네, 일신바이오에 대한 흐름이 있었는데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주가긴 합니다. 이슈가 단발성이기 때문에 다소 리스크하다는 분석. 셀트리온 재료 노출 저는 많은 힘을 발산을 했다고 보입니다. 에너지를 많은 에너지를 발산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아주 단기적인 한 5% 정도에 대한 수익의 단타 정도는 모를까? 당장 지금 들어가는 거는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흐름을 본다면 단기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지만 오히려 이들 종목들은 좀 추세적인 조정세로 흘러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영국에서 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면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부분들은 오히려 컨택트 관련된 종목들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 밖에 코로나 시기에 많이 빛을 보고 급등했던 종목들은 추세적인 하락세로 계속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코로나 때문에 계속 피해를 봤던 종목들이 내년에 또
기대가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한번 압축해서 내일부터 좀씩 접근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심에 대해서 좀 컨택트를 생각할 필요가 있고, 실적, 아까 LG전자 말씀을 드렸죠. 전체적인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큰 덩어리에 대해서는 우량주, 실적 우량주 이런 쪽으로 좀 가져가면서 트레이딩성으로 지금 우리가 가져갈 부분들은 사실상 컨택트 관련주를 좀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 외의 종목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정치 관련된 종목들도 트레이딩성으로는 갖고 갈 만하고, 하지만 그 외의 종목들은 뭐 돌아가면서 한 번씩 오르거나 내리거나 매매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점, 트레이딩성으로 정치와 관련된 종목, 지지율하고 관련돼서, 그 다음에 컨택트, 이런 요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은 내일장 대응도 그렇게 어렵진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걱정이 돼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류의 종목들은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류의 종목들 기억하시죠? 최근에 코로나 확산과 더불어서 뭐 백신 이슈, 치료제 이슈로 급등했던 종목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고 계시는데, 이들 종목들은 분산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좀 반등 올라올 때 그냥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에서 미련을 두기보다는 좀 바꿔가는 차원으로 시장 대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수익을 많이 봤던 종목들 중에서 비중을 낮추시고 오히려 컨택트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 오늘 좀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보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조정을 틈타서 대응할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이번 주 내일장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내일장 텔레파시는 다음 주에 좀 더 어떤 컨텐츠 여러분들께 오늘 특징주도 말씀을 드렸고 추천주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사실 어제 오늘 이것저것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전반적인 얘기부터 해서 디테일한 얘기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여러분들 또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고민을 해서 또 다음 주 월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거의 뭐 별일이 없으면은 거의 매일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이번 주는 오늘까지 올려드린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